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야. 오답하고 명제, 전혀 다른 오늘 새로운 명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함수를 조금 발을 담가 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 정도면은 유리함수까지는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교재 봅시다. 더 빨리 하면 좋긴 한데 쉽지는 않지. 자, 608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608번 여기 608번. 자,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이니까 잘 보시고 혹시 이제 빠진 친구들도 설명을 듣다 보면 어느 정도 그냥 감은 와. 감은. 근데 명제는 아마 감이 안 올 거야. 명제는 통째로 빠져가지고. 자, 여기 합집합, 전체 집합이 있고요. A, B가 있습니다. 요게 보이죠? 자, 교집합이 보이고 여집합이 보이면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B에서 A를 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B에서 A를 뺀다는 거는 실제로 B에서 A를 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빼는 거다? A하고 B의 교집합을 빼는 거다라고 공부를 했었었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실제로 빼는 거는 교집합 빼는 거다. 그랬더니 2가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B가 가지고 있는 원소에서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뺐더니 2만 남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1이 이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치? 왜? 얘는 사라졌다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죠? 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 x는 얘랑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맞지? 뭐 같다면 x가 0인데 0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자, 얘가 얘일 가능성은 i 제로죠, 그렇죠? 얘일 가능성 i 제로다.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 3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겠죠, 그렇죠? 농후하겠지. 그런데 2이 사라져야 되니까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 얘가 얼마라고 생각하면 되죠? 얘가 1이다라고 생각하는 방법도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x-1이 1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x는 2가 되겠죠? 그럼 집합 a는 뭐가 되죠? x가 2니까 3, 1, 4가 될 거예요. 집합 b는 x가 2니까 1, 2,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B에서 A를 빼니까 누가 사라지죠? 똑같은 값 1, 4가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남죠? 2가 이렇게 남는 거지, 그렇지? 맞니? 자, 이렇게 해서 x 값은 2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집합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의 뭐를 구하라? 합을 구하라. 합은 얼마가 되죠?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3, 1, 4.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이것저것 따져봐야 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목이 막 아파가지고 오늘 좀 조용히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됐지?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 609번. 자, 609번 가니 집합 A는 12의 양의 약수가 될 거고요. B는 A의 양의 약수가 되는데 A는 1부터 20인 자연수다. 졸라 많네, 그치? 무슨 말이야? 요 A가 1부터 20인데 요 A의 양의 약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1의 약수, 2의 약수, 3의 약수, 4의 약수에서 20의 약수까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적어야 돼요. 자, 그런데 A하고 B의 교집합, 요 교집합이 2하고 3이었다. 그럼 일단 요 A부터 좀 적어보도록 할까요? 원소 X 10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내가 누구를 가졌다? 2하고 3만 가졌다. 그럼 뭐를 가지면 안 되죠? 우리가 2, 4, 6, 12는 가지면 안 됩니다. 누가? 얘가. A의 약수가 2, 4, 6, 12는 가지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이죠, 이거는?
2의 배수는 아니구나. 2의 배수는 아니구나. 그 다음에 뭐의 배수가 되는 거죠?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는 3의 배수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 2의 배수는 안 된다. 2의 배수가 돼버리면 약수로 2, 4, 6, 12 같은 걸 가져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3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누가 되는 거죠? 3. 그죠? 그 다음 6 안 되죠? 왜 6 안 되죠? 요거 2의 배수니까. 그 다음 9, 3, 4, 12 안 되죠? 15. 그 다음에 18 안 되죠? 18 해버리면 뭐가 들어가? 약수로 이런 게 들어가지. 2의 배수, 2의 배수 값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자, 최대 값은 15, 최소 값은 3이니까 요 놈의 합은 얼마? 18.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지요? 자, 집합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거야. 생각하는 거.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12번. 자, 봅시다. 여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볼게. 자, 612번은 자, 10 미만의 자연수고요. 자, 이때 10 미만의 자연수니까 우리가 또 여기 써보도록 할까요? 1, 2, 3, 4, 5, 6, 7, 8, 9. 자, 10 미만의 자연수 썼습니다. 자, 그리고 x랑 a를 합친 게 x에서 b를 뺀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어렵다 그랬지, 그렇지? 학생들한테는. 자,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뭔지 몰라요. 자, 집합 a가 2하고 7이에요. 자, 원소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아요. x에서 뺍니다. 누구를 빼죠? b를. 5, 8을 뺐습니다. 자, 그런데 같아졌다라는 거지.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봐요. 얘랑 얘랑 합쳤다는 것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집합은 뭐는 가지고 있다. 2하고 7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맞니? 뭐 추가로 뭐를 더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더 가질 수는 있겠지만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될 거라지. 근데 일단은 2, 7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x에서 1, 5, 8을 뺐다라는 것도 무슨 말이죠?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죠? 2, 7이 있어야지 일단 같아지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x가 반드시 뭐는 가져야 돼요? 2하고 7은 포함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자, 그 다음에 이 x가 1, 5, 8을 뺐는데 뺐을 때 이 1, 5, 8을 가지고 있으면 사라져 버리겠죠, 그렇죠? 맞니? 그러지? 1, 5, 8을 가지고 있으면 사라져 버려요, 이 x가. 근데 여기서 1, 5, 8을 가지고 있을 때 얘를 빼버리면 사라지는데 여기서 1, 5, 8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1, 5, 8을 적어야 돼요. 자, 다시 말해볼게요. 얘가 1, 5, 8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1, 5, 8을 적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x가 1, 5, 8을 가지고 있으면 1, 5, 8을 뺄 때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럼 여기다가는 1, 5, 8을 적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 또 나오는 거냐? 아, 2, 7은 포함하는데 1, 5, 8은 뭐 하면 안 돼?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또 성립이 되는 거죠. 1, 5, 8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얘가. 1, 5, 8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걸 빼지 말아버려야 돼. 뺄 게 없어버려야 돼, 그냥 순수하게. 맞지? 뺄 게 없어버려. 자, 그래서 풀이는 2의 몇 제곱이죠? 부분집합 9개, 원소 9개고 거기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2개, 포함하지 말아야 될 거 3개. 그래서 2의 4제곱 따라서 16개가 됩니다. 됐지요? 자, 여기서의 킥은 이거야. 요거 158을 포함하지 말아야 된다. 요게 킥입니다. 이게 안 보일 거야, 학생들한테. 158이 뭐지? 자꾸 그 생각만 하겠지.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 풀 때는 꼭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 아니면 꼭 갖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요거를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616번 보도록 하죠. 자,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얘는 10 이하의 자연수죠. 자, 그럼 원소를 적어보도록 할까요? 1, 2, 3, 4, 5, 6, 7, 8, 9, 10. 자, 10 이하의 자연수라는 건 누구나 알아요. 알지만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빼기가 있죠? 자, 빼기가 있으면, 자,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걸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빼기는 교집합으로 바뀌고요. 자, 뒤에 있는 이 집합은 어떻게 되죠? 반대로 쓰라 그랬죠, 그렇죠? 반대로. 얘가 교집합으로 바뀌면 얘는 반대로 써라. 교집합이 얘랑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로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에요. 자, 일단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야? 얘죠. 여기 빼기가 있으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차집합은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야지 뭐가 가능해? 연산 법칙이 가능하거든.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집합, B의 여집합.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똑같이 보이죠? 그지? 똑같이 보이니까 우리가 분배를 할 수 있는 거야. 분배. 이렇게 하고, 자, 교집합, B의 여집합. 맞니? 자, 요걸로 분배가 가능하다. 자, 그럼 남는 게 누구죠? 얘 남죠? A. 얘 남죠? 집합. 얘 남죠? 여집합. 자, 그러면 A랑 A 여집합을 합쳤잖아요? 합치면 뭐가 되죠? 전체가 되겠죠. 전체가 되고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그럼 전체랑 B의 여집합의 공통이 뭐가 되죠?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자, B의 여집합이 얘였다는 소리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만 그려주면 돼. 왜? 원소가 나열되어 있고 영역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무슨 법칙을 가지고 푸느니 그림으로 푸는 게 가장 편하다라는 거야. 자, 교집합이 누가 되는 거죠? 1, 6, 7이죠. 여기에 1, 6, 7 적었어요. 뭐 이거 아무나 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B를 제외한 게 2, 3, 8, 9예요. B를 제외했다. B를 제외한 게 2, 3, 8, 9예요. 근데 2, 3, 8, 9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뭐 이 영역에 있는 건지 이 바깥의 영역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뭐는 제외하고 얘는 제외하고 2, 3, 8, 9가 있는 거예요. 2, 3, 8, 9. 그러면 아무 데나 쓰세요. 그냥 2, 3, 8, 9 얘라 모르겠다. 어쨌든 요거 빼고 2, 3, 8, 9가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여기서 제거하면 되겠죠. 1, 6, 7 교집합 빼버리죠. 그 다음에 2, 3, 8, 9 빼버리죠. 그럼 남는 게 누가 되는 거죠? 4, 5, 10 남죠. 그 4, 5, 10이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필요한 원소의 개수 몇 개죠? B 빼기 A는 누구를 말하죠? 얘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원소는 개수가 몇 개가 된다? 3개가 되는 거겠죠. 4, 5, 10. 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어려운 거야. 이 문제가. 이건 쉬운 거죠. 뭐만 하면 돼. 이 연산 법칙만 하면 돼요. 연산 법칙 못하면 고등과정 집합 못하는 거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요거랑 요걸 잘해야 돼. 요거랑 요거.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거랑 얘를 잘하면 집합을 가지고 놀 수 있다. 자,
다음에 아이고 또 배수를 여러분 질문을 또 하셨네. 배수. 여기 배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A, 자 요게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로 놓은 거지. 여기 K랑 서로 같아. 자 그러면 요거는 배수라는 것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배수와 배수의 공통이 공배수야, 맞니? 근데 그 공통에 해당되는 게 뭐죠? 공통에 해당되는 게 집합에서는 교집합이야. 그래서 이 교집합이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죠? 공배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약수에서는 뭐를 말하는 거겠죠? 공약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교집합은 좀 중요합니다. 공배수와 공약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합집합은 반드시 포함관계가 있어야 돼요. 됐니? 합집합은 항상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 또 다른 집합에 포함되는 이런 흡수 법칙의 형태가 되지 않으면 배수와 약수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럼 보자. 4의 배수랑 6의 배수의 교집합 공통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뭐야? 공배수라는 소리죠. 굉장히 쉽네요. 4의 배수하고 6의 배수의 공배수 뭐의 배수죠?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배수 12의 배수지. 12의 배수. 자 그래서 첫 번째 M 12. 자 그 다음 여기도 가보도록 하죠. 자 이거 12의 배수죠. 요거는 18의 배수죠. 아 힘들게 됐어요. 12의 배수와 18의 배수를 합치라는 거죠. 합칠 수가 있니? 12의 배수를 쭉 나열하고 18의 배수를 쭉 나열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이게 정리가 됩니까? 하나로? 안 됩니다. 왜? 이거는 공배수가 없어서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냥 두 번째는 그대로 그냥 쓰세요. 자, 그럼 여기 보자. 이 뜻이 뭐예요? 12의 배수예요. 이거는 뭐죠? m의 배수예요. m의 배수가 12의 배수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건데 그럼 이 m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12의 배수 한번 써보세요. 뭐죠? 12, 24, 36, 4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값들에 요놈의 배수가 포함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m은 바로 뭐가 돼버리죠? 12의 배수가 돼버리겠죠. 12의 배수. 그래야지 뭐 12의 배수가 되거나 24의 배수가 되거나 36의 배수가 돼야지 요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m의 최소값이죠. m의 최소니까 12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거 누가 되죠? 12,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12의 배수죠. 합집합이니까 합쳐버리세요. 누구랑? 18의 배수. 그랬더니 어디에 포함된다? 여기 n의 배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12의 배수랑 18의 배수를 하나의 어떤 배수라고 쓰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12의 배수와 18의 배수를 한번 나열해 보는 거예요. 12는 12, 24, 36, 48, 그 다음에 60,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될 거고요. 18의 배수는 18, 36, 54,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될 거예요. 뭔지 모르겠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을 보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뭐의 배수죠? 2의 배수죠. 그지? 2의 배수. 2의 배수. 자, 또 조금만 더 우리가 오버를 해볼까요? 자, 뭐의 배수 되죠? 3의 배수 되죠. 맞니? 그러지? 자, 그러면
n의 배수를 찾고 싶은 건데 이거 2도 되고요. 2의 배수도 되고요. 3의 배수도 되죠. 그렇죠? 자, 이거 4의 배수 되죠. 근데 얘가 4의 배수가 안 돼. 맞니? 6의 배수 되죠. 그래서 이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12의 배수와 18의 배수에 18의 배수를 다 쳐봤는데 잘 보세요. 공배수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공배수. 공배수 보면 뭐가 되죠? 아니 뭐 공배수일 필요는 없다. 요 놈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죠? 6이 아니 최대 공약수가 얼마죠? 6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6의 배수인 거예요. 잘 봐봐. 12, 18, 24, 36, 48, 54, 60 맞니? 전부 다 6의 배수.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요 n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6의 약수구나. 그래서 굳이 가질 수 있는 값 보면 1, 2, 3, 6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6이 된다. 최대값은 6. 근데 둘이 곱하라. 자, 답은 70. 자,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은 요겁니다. 요 n의 배수인데 n을 찾는 게 뭐였다? 이 숫자들을 나열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6의 배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 22, 63, 18, 24, 이제 36. 이해되셨죠? 나열해 보면 알아. 이런 문제들은 굳이 뭐 어려움은 없어. 자,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과 명제 뭐 빨리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게 머릿속에 남는 거지. 그냥 뭐 빨리빨리 하고 능사는 아니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하고 있으니 다음 대수로 넘어가도 참 괜찮긴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주신다면. 다는 넘어갈지 아닐지 모르겠지. 여러분들 2월 10일 화요일날 학력평가반 그 다음에 2월 23일 화요일날 23일인가? 24일인가? 24일이겠구나. 24일 화요일날 반편성고사 봐요. 알겠죠? 근데 시험은 요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요거 잘 보면은 반이 확정이 미리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좀 못 봤다 하더라도 반편성고사 때 잘 보면은 반이동은 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시험 범위는 아마 내 생각에는 뭐 함수 정도까지지 않을까, 유리식 초반 정도까지지 않을까. 많이 나가면. 자, 보죠. 마지막에 이제 끝까지 시험일 거고요. 자, 6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자,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인데 자, 요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되니까 정리. x 마이너스 2고요. x 마이너스 18 얘가 0보다 크죠. 따라서 2하고 18이 있는 건데 x는 2보다 작고요. x는 18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자, 여기 0 이하지. 0 이하니까 a하고 3a가 있었을 때 얘는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 a하고 3a하고 누가 더 큰 거지? 라는 거는 원래는 확신할 수 없었던 건데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나왔어요. 자연수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a를 좀 작게끔 3a를 좀 크게끔 범위를 잡아놓은 거지. 그치? 자, 그랬더니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라고 했어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건 뭐죠? 이거는 공통이 없구나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직선만 그리면 끝나지. 자, 집합에서도 많이 쓰였던 문제죠. 자, 2보다 작고 18보다 크다. 자, 요게 A입니다. 자, B를 쓸 거예요. 자, B가 얘죠.
자, A보다 크고 3A보다 작다. 이게 B예요. 자, 그러면 교집합이 없는 거니까 얘랑 서로 자, 대수관계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안 만나야 되니까. 얘도 안 만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죠? 둘 다 구멍이 뚫어져 있으니까 같아도 공통은 없는 거예요. 둘 다 구멍이 뚫어져 있으니까 같아도 공통은 없는 거야. 서로 가질 수 없으니까. 자, 따라서 여기서는 A가 어떻게 되죠? 6이하죠. 그래서 요놈과 요놈의 공통이 뭐가 되는 거죠? 2 이상이 되고 6 이하가 된다. 자, 그래서 개수는 2, 3, 4, 5, 6 해서 몇 개가 된다? 5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다음. 자, 624번 가보도록 하죠. 자, 624번 보면 자, 624번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A, B 두 OTT 서비스의 구독 여부를 조사했더니 A 서비스를 구독한 학생은 27명, B 서비스를 구독한 학생은 32명, A와 B를 모두 구독한 학생은 15명 이상이다. 그럼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죠. 첫 번째, NA는 몇 명이라고 했죠? 27. NB는 얼마? 32. 자, 이때 A와 B의 교집합은 몇 명 이상? 15 이상. 모두니까 동시지, 그치? 동시라서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또는 B죠. A 또는 B인데 이 또는이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죠?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그러죠. 자, 합집합을 구독한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데, 자, 최대 최소 찾아보도록 하죠. 합집합이 최대가 되려면은 누가 최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합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교집합이 최소가 돼야 돼요. 맞죠? 왜? 합집합은 공식이 이거거든요. 합집합은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구하고 싶다? 합집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빼야 되는 값이 당연히 최소가 돼야 돼. 빼는 값이 작을수록 이 값은 커질 거니까. 맞니? 그러면 자, 교집합의 최소 얼마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15 이상이다. 15다라고 돼 있어요. 자,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죠? A 더하기 B 빼기 15 됐지? 자, 얼마? 59에서 빼니까 44 이렇게 최대가 되고요. 세 번째, 합집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합집합이 가장 작다는 건 무슨 말이죠? 교집합이 최대가 됐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교집합이 최대가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아, 너네 둘이 공통인 게 가장 많은 거야. 그럼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려진 교집합이 요 조금밖에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집합을 가장 많이 가져버리려면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겠지. 한 집합이 또 다른 집합에 완전히 포함돼 버리는 형태가 가장 좋겠다. 그런데 그건 뭘로 따지는 거죠? 개수로 따져주면 되죠. 27개, 32개. 개수가 더 작은 A가 B에 완전히 포함해버리면 되겠죠? A가 몇 개? 32개. A가 몇 개? 27개. 요 27명이 B에 완전히 포함돼버리면 교집합이 가장 커질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합집합은 가장 작아지겠죠? 최소값 얼마죠? 얘가 최소값이지 합집합. 그래? 교집합으로 얘가 다 들어가 버리면 합집합은 얘가 가장 작아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 최대값 44, 최소값 32, 둘이 뭐 하세요? 더하세요. 더하니까 요 합은 76. 됐지요? 요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음에 627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튼 요거 잘 적어 놓으세요. 요거는 잘 적어 놓으세요. 이거 시험에도 잘 나와요. 알겠죠? 학원 시험에서도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학교 시험에서도 잘 등장을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어렵게 냅니다. 저거를. 하도 학생들이 이제 많이 풀어봐가지고 잘 안 풀리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네. 무릎이 너무 아프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627번. 자, 627번 복차. 자, 전체가 1부터 10까지고 A는 3, 4, 5, B는 5, 6, 7, 8이에요. 자, 이때 또 뭘 물어봤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죠? 원소의 개수 아니야.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자, A랑 B랑 서로 뭐 했다?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답으로 나왔죠.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답으로 나왔으니 이거는 뭐다? 흡수구나. 흡수니까 하나의 집합이 또 다른 집합에 완전히 포함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공통이 A가 됐으니까 A가 안으로 들어가고 X가 바깥에 있었겠죠. 그럼 여러분들 보더라도 교집합이 A가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는 X에 포함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자, 이쪽 가보도록 하죠. X하고 얘하고의 공통을 물어봤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요 둘은 교집합인데요. 자리가 바뀌더라도 교집합은 그대로야. 그지? 따라서 뭐 해준다? 자리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 자리를 바꿔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죠?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빼기로 바뀌죠.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죠? B에서 A를 뺐다. B에서 A를 빼니까 똑같이 갖고 있는 거 5가 사라지면 되죠. 그렇죠? 그럼 6, 7, 8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이 X는 이 X는 6, 7, 8하고 공통인 걸 찾았을 때 6, 7이 나온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X는 반드시 뭐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6, 7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는 가지면 안 되죠? 8은 가지면 안 돼요. 공통으로 6, 7이 나와야 되니까. 맞지요? 자, 그래서 반드시 6, 7은 포함을 하고 8은 뭐 해야 되죠?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6, 7은 포함한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하면 되겠네요. 자, 얘도 무슨 말이죠? A가 X에 포함된다는 건 3, 4, 5가 X에 포함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X는
반드시 3, 4, 5도 가져야 돼요. 3, 4, 5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포함할 게 너무 많죠. 6, 7도 포함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8도 포함해야 돼요. 그러죠? 자, 그러지? 자, 그러면 이제 x의 개수 가보도록 하죠. 2의 몇 제곱이죠? 10제곱이죠? 전체 부분집합이니까 반드시 포함하는 거 요거 3개, 반드시 포함하는 거 요거 2개,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거 1개, 따라서 이 몇 제곱? 4제곱, 16개가 됩니다. 자, 집합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도 있을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이게 확실히 맞는 걸까? 이게 진짜 필요한 거야? 아니야? 포함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을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도 더러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될까요? 자, 다음. 자, 628번 보니까 집합 A는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가지고 있고요. 집합 B도 이런 부등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힌트는 뭐죠? 이거죠. 합집합은 실수 전체를 다 가지고요. 교집합은 이런 범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A의 범위를 먼저 찾아봐야 되니까 A부터 가볼까요? 자, 요거 먼저 정리를 해줘 보도록 하죠. X값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더라. 인수분해했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라고, 자, 3이 이렇게 있으면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직선을 그어서요.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작고요. 다음에 3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게 A예요. 자, 그런데 B를 봅시다. B를 보니까 B는 2차 부등식이 0 이하가 됐어요. 0 이하가 됐다는 거는 모아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아진 형태야, 범위가. 이런 식으로 모아진 형태야. 근데 이제 잘 봐야 되죠. 합친 거는 전체 실수가 되는 거고 교집합은 3보다 크고 4 이하다. 그러니까 4 이하라는 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구나. 4 이하라는 게. 쭉 갑니다. 가는데 여기까지 하면 실수 전체가 안 나와요. 실수 전체가 되려면 최소한 여기 구멍은 막아줘야 돼요. 그렇죠? 뚫린 것까지. 이렇게 해서 막아줘야 된다. 그러면 교집합은 뭐가 되죠? 이 부분만 교집합이 되는 거니까 3보다 크고 4 이하 성립하죠. 자, 그리고 구멍 뚫린 부분을 메꿔줬으니까 실수 전체가 다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B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구나. 무슨 말이죠? 자, 이런 말이겠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 이하인데 요거를 풀어냈더니 x가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가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잘 보세요. 0 이하니까 당연히 범위는 이렇게 모아진 형태일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마이너스 1하고 4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해가 되는 거죠. 2차 부등식 공부해봤을 거예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1과 4를 더하게 되면 근각유세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1하고 4를 곱하게 되면 a분의 c 이렇게 해서 b가 되는 거겠죠. 근각유세 관계를 최대한 활용한다. 자, 3은 마이너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B는 얼마죠?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A 더하기 B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정리가 된다. A 더하기 B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다음.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쪽에 여러분들 질문이 생각보다 적어서 오늘 뭐 여유롭게 잘하면 함수도 운 좋으면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끝내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조심스럽게 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엄청 많아요. 함수가. 자, 그러면 682번 가보도록 하죠. 101페이지 보세요. 그 전까지는 질문이 없습니다. 진짜로 없어서 안 하는 거야. 682번. 자, 여러분 682번을 보니 집합에서도 부등식이 나오지만 명제에서도 부등식은 또 나옵니다. 자, 태연이랑 민수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자, 요 물결이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무엇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P가 아니다예요. P가 아니다니까 이걸 부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부정인데 명제를 집합으로 바꿔보면 요 내용을 집합으로 바꿔보면 P가 아니다는 여집합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이 Q는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냥 이렇게 Q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를 해버렸지? 화살표를 날려버렸죠? 화살표를 날려버린 게 참이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는 걸로 바꿔요. 그래서 명제와 집합은 서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살 날린 쪽으로 입을 벌립니다. 이렇게 포함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는 물결은 무엇이 아니다. 그래서 국어로는 부정, 영어로는 not P, P가 아니다. not P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정도는 알고 들어야지 그나마 좀 쉬워.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P의 여집합을 가보도록 할게. 자, P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요거의 반대를 적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절대값 x-1은 A보다 뭐 해야 되죠? 왼쪽으로 벌어지는 걸 오른쪽으로, 등호가 있는 건 없애버려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x-1은 자, 요 A가 당연히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절대값이 성립이 되죠? 이게 음수면 아예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자, 따라서 마이너스 A, 여기는 A. 그럼 양쪽에 1을 더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A, 여기는 1 더하기 A. 이렇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Q 보도록 하죠. Q. 자, Q를 보니까 절대값 X 더하기 2는 5보다 작죠. 마찬가지로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x 더하기는 이렇게 모아졌을 거예요. 여기는 5, 여기는 마이너스 5. 자, 그럼 양쪽에 2를 빼면 되죠? 마이너스 7, 여기는 3. 오케이.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요. 그죠? 포함이 되니까 세 번째. 자, 가장 바깥에 마이너스 7. 가장 끝에 3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얘가 Q. 그럼 이제 P라는 놈이 이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P는 이렇게 되겠죠. 1-A보다 크고요. 1 더하기 A. 요게 P의 여집합이죠. 자, 포함되는 거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럼 맨날 하는 거예요, 집합에서부터. 이건 당연한 거고 이것도 당연한 거죠, 대소관계는. 자, 근데 둘 다 구멍이 뚫어져 있으니까 같아도 상관없죠. 포함되는 거지. 여기도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럼 2항 합시다. 2항은 여기는 A, 여기는 8. 자,
자, 여기는 2항하니까 A, 2항하니까 2. A는 2 이하. 그럼 여러분, 이쪽은 8 이하고요. 이쪽은 2 이하입니다.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을 해야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놈의 합을 구해야 돼요. 요놈의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 거겠지. 따라서 뭐가 된다? A는 2 이하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양수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죠? 2가 되는 거겠죠. 왜 공통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기도 이런 관계를 갖고 여기도 이런 관계를 같이 가져야 되잖아. 그래야지 포함이 되는 거겠죠. 자, 682번은 했고요. 자, 그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하지? 그래서 집합에서 이런 부등식 관계를 잘 푼 친구들은 뒤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항상 숙제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하나 풀어주도록 할게요. 질문은 안 나왔는데 결석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있었으니까 요 문제 하나 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이라는 걸 하나 좀 하고 가도록 하죠. 부정은 방금 했으니까 이제 내용은 알겠지. 자, 모든이라는 건 항상 성립이야. 항상 성립.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해야 된다. 자, 뭐가? 이 식이. 근데 부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이 항상 성립이야. 그럼 부정은 뭐가 되는 거죠? 항상 성립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쓴다 그랬죠? 어떤이란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는 거죠. 항상 성립하지 않아도 되니까. 항상 성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랬죠? 단 한 개만 성립해도 참이 되는 거다. 단 한 개만 성립해도 참이 되는 거다. 명제라는 말이 뭐냐? 이 명제에서 명이라는 게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 명확한 거기 때문에 항상 뭐가 확실해야 돼요? 참과 거짓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건 명제가 아니야. 명확하지 않으니까. 참이어도 명제, 틀려도 명제야. 근데 애매모호한 것들은 명제가 아닌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요놈의 부정을 써보도록 하죠. 첫 번째 부정 뭐라고 써요? 모든 대신에 어떤으로 바꾸고요.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보다 뭐한 거죠? 작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방금도 말했지만 이 어떤이 뭐라 그랬죠? 한 개만 성립해도 참이에요. 다 성립할 필요 없이 한 개만. 그때 이 값이 0보다 작다. 자, 뭐만 생각하자? 요것만 생각 한번 해보자. 자, 무슨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죠? x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그리면 x축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0보다 아래쪽에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0보다 아래쪽에 있다. 그때 0이라는 건 뭐죠? x축, y는 0을 말할 거야. 0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래쪽에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선생님, 제가 조금 더 이 그래프를 내려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래쪽이 없네요. 아직까지도. 맞니? 등호는 없어요. 아래쪽이 없어요. 안 되겠네. 그러면 얘도 틀린 거고 얘도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죠?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리니까 드디어 뭐가 생기죠? 아래쪽이 생겼어요. 맞니?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개가 생긴 거야. 맞니? 그래서 얘가 맞는 거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요 2차 함수 포물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두 개니까 아 너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등식에서는 위아래로 따져서 x의 범위를 찾지만 그지? 방정식에서는 그냥 x축과 만나는 이 점이 바로 해가 되는 거잖아. 요 부분이 해. 그지? 그래서 해가 두 개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그래서 세 번째 판별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면 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뭐보다 작죠? 4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질문이 없어서 확인한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든 거 어떤의 관계인데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푸는 거죠? 공통수학 1에서 나오는 2차 부등식의 풀이로 가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우리가 2차 부등식이. 자, 이제 뒤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요것도 한번 보자.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자 여기 675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675번. 자, 요 밑에는 하나씩 선생님 그냥 풀어줄게. 왜냐면 또 집에서 영상을 안 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 자, 10 이하의 자연수죠. 근데 t는 3의 배수고 q는 짝수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요게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는 거죠. 자, 거짓임을 보이는 모든 원소를 찾아보세요. 자, 이거는 p의 여집합이라고 했죠. 얘는 q라고 그랬죠. 포함이 돼야 되는데 거짓이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포함이 안 되는 걸 찾아보시라는 거야. 자, 그러면 p가 3의 배수죠. p가 3의 배수 뭐가 되죠? 3, 6, 9가 되죠. 근데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자 p의 여집합은 뭐가 되는 거죠? 1, 2, 4, 5, 7, 8, 10 이렇게 됩니다. 자 q는 짝수죠. q는 뭐가 되죠? 2, 4, 6, 8, 1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p의 여집합 중에서 q에 포함이 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되는 걸 찾으라는 거야. 포함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어렵다면 이렇게 해도 되죠. p의 여집합이 있고 여기 q가 있어요. pq가 아니라 p의 여집합과 q를 보는 거야 우리는. 자 그럼 여기에 공통이 누가 되는 거죠? 공통은 2, 4, 2, 4, 8, 10, 8, 10이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와요? 2, 4, 8, 10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남는 거 누가 되죠? 1, 5, 7 여기는 6이 되는 거죠. 그럼 P의 여집합에 있는 다양한 원소 중에서 이 Q에 포함이 안 되는 건 누가 되는 거죠?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원소예요. 그래서 요놈의 합은 1 더하기 5 더하기 7 그래서 13이 된다. 이해하겠지?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에 여기 볼까요? 978번도 적성성이 없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자 보도록 하자. 자 P하고 Q의 교집합이 P죠. 자 무슨 말이죠?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포함 관계죠. 교집합이 P가 됐다는 것은 P가 Q보다 작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둘 중에 둘이 합쳤는데 그 중에 R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다? R이 P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R이 P를 가지고 있었다.
자, P가 있는데 여기 R도 있었다. R하고 P를 합쳤더니 R이 됐다는 건 R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 찾아보면 P는 Q에 포함된다, 맞죠? P는 R에 포함된다,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우리 민수랑 세연이가 요거를 아마 처음 보게 될 거야. P이면 Q이란데, 자, 알아야지 뭐 설명을 듣지. 자, 이게 가정이고요. 이게 결론이야. 그런데 이 명제의 역과 대우를 써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역하고 대우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야. 관계. 이 명제하고 역의 관계는 뭐니? 명제하고 대우 관계는 뭐니? 관계를 한번 찾아봐. 자, 역은 뭐다? 가정과 결론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여기에 Q가 들어오고요. 여기에 P가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 대우는 뭐냐면요. 대우는 바뀐 역에다가 부정을 취해주는 거야. 이렇게 부정을. 여기도 부정을.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대우는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이렇게 바꾸는 걸 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역에다가 각각 부정을 취하면 대우가 나오긴 하는데요. 먼저 부정을 취하고 자리를 바꿔도 돼요. 자, 봐봐. 부정 취하고 자리 바꾸고 부정 취하고 자리 바꾸고 맞죠?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우를 만드는 방법은 역을 취한 다음에 부정을 해도 되고요. 부정을 한 다음에 역을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역을 취한 다음에 부정을 해도 되고 부정을 취한 다음에 역을 해도 나온다. 됐니? 자, 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명제가 만약에 참이잖아요. 그럼 대우는 반드시 참이 돼요. 얘랑 얘는 서로 따라다녀요. 예를 들어 얘가 거짓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거짓이 돼요. 여기서 T는 true야, true, 사실, 참. F는 false, 거짓.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그럼 역은요? 몰라. 얘가 참일 때 참일 수도 있는데 얘가 참일 때 거짓일 수도 있어, 역은. 됐니? 됐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나는 선생님이다. 그지? 아니지. 이런 거죠. 나는 선생님이야. 근데 선생님이 나인 건 아니잖아. 아니? 내가 선생님이라는 맞는데 선생님이 나다. 그건 아니야. 왜? 선생님은 졸라 많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 무조건 맞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이 안 되는 이유야. 자, 아무튼 그럼 요거에 대한 대우를 만들어 볼까요? 자, 요거 만드는 법. 나는 이게 더 편하더라라는 거야. 뭐가? 요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부정 취하고 자리 바꿔요. 됐니? 부정을 취하고 자리 바꿔요. 부정이란 건 반대죠. 반대로 한 다음에 자리 바꿔요. 반대로 만든 다음 자리 바꿔요. 나오죠? 자, 화살표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부정 취하고 자리 바꿔요. 부정 취하고 자리 바꿔요. 요거 여기 있죠? 맞죠? 이거 자, 부정 취하고 자리 바꿔요. 부정 취하고 자리 바꿔요. Q가 R로 포함되는 건 없어요. 따라서 답이 5번. 자, 대우는 엄청 중요합니다. 대우는 명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에요. 이거 모르면 아작나죠? 아마 숙제할 때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 다음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오늘 그래도 질문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여기 밑에 있는 거 하나씩 쭉 볼게요. 쭉 봐도 여유롭습니다. 자,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뭐 교재 페이지 보면 뭐야 토탈 뭐 얼마냐 150 몇 쪽 160 몇 페이지지? 이제 한 절반 한 거야 그지? 절반 조금 더 한 거지 뭐 우리가 뭐 진도가 빠른 건 아니고. 자, 역하고 대우가 모두 참이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대우는 만들지 않습니다. 왜? 이 대우는 누구랑 같은 거죠? 명제랑 같은 거예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당연히 참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결석을 해버렸으니 내용을 몰라서 가는 거예요. 자, 뭐뭐이면 뭐뭐이다죠. 자, 그러면 뭐뭐이면이라는 말이 화살로 바뀌어요. 이렇게 화살 표시로. 뭐뭐이면이. 그래서 요거이면 요거이다를 이제 화살표로 바꿔서 씁니다. 근데 대우가 참이려면 명제가 참이어야 돼요. 대우가 참이려면 명제가 참이다. 굳이 대우를 쓰지 말아라 이 말이지. 불편하게 필요할 때만 쓰고. 자, 그러면 도대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보겠습니다. 기억 x세제곱 빼기 1은 0이 될 거고요. 그럼 x 빼기 1이 되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x가 얼마가 되죠? 1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는 자, 잘 보세요. 판별식을 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0보다 작아요. 여기서는 서근이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이렇게 준 거야. 야, x, y는 실수까지만 해. 허수까지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됐니?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는 x 값을 뭐만 가져요? 1만 가져요. 그러면 1하고 1은 서로 같은 거죠, 그렇죠? 서로 같으니까 어떻게 되죠? 포함 관계를 이렇게도 같지만 이렇게도 가져요. 그치? 서로 막 포함 관계 주고 받아. 자, 그래서 역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은 x가 1이면 x세제곱도 1이죠. 뭐라고요? 서로 같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를 서로 이렇게 가져버린다. 따라서 기억은 맞죠. 무조건 같으니까 맞는 거지.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명제에서의 참거짓은 집합에서의 참거짓과 같아, 그치? 포함 관계를 보고 우리가 따져주는 거예요. 포함이 되면 참, 포함이 안 되면 거짓이야. 자, 여기 보죠. x제곱하고 y제곱하고 더해서 0이 됐다. 여러분, 제곱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 기본적으로 x, y는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도 0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서로 같죠. 서로 같으니까 이렇게도 포함되고 이렇게도 포함되니까 역을 쓰더라도 x는 y는 0이면 x제곱 y제곱은 0이다. 뭐라고요? 서로 같다고요. 그래서 포함 관계를 뭐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디귿. 자, 절대값인데 요 안에 있는 x-y가 이렇게 나왔죠. 어떻게 돼버렸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거예요, 얘네가. 얘가 절대값을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다? 마이너스를 달고 빠져나와야지 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를 달고 빠져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죠? x 빼기 y는 0보다 작았다라는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x가 y보다 작다라는 말이.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류가 하나 있죠. 무슨 오류가 하나 있냐? 요거이면 요거이다 라고 하니까 선생님 이거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그럼 틀립니다. 뭐가 하나 있냐면 여기서는 요거랑 이게 하나 추가가 돼요. x랑 y랑 같은 게 추가가 돼요. 그죠? 같으면 0이에요.
0이죠, 그쵸? 맞죠? 같아도 이 계산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xy, x가 y보다 작다만 있지만 얘는 이 식은 같은 것도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되죠?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버려요.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화살표를 날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제는 거짓이에요. 하지만 이쪽으로는 포함관계가 이쪽으로는 가능하니까 이렇게는 화살표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가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니까 역은 3이 됐겠죠. 반대는 되지만 정방향은 틀린 거다. 됐지?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691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야, 실제로.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풀어봐야 되니까. 자, 691번 보죠. 안 이렇게 뭐 하지? 자, 갑니다. P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Q의 범위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not P는 not Q에 포함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명제가 3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풀어도 되는데요. 잘 봐. 지금 P하고 Q를 봤을 때 여러분 Q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부등호의 범위가 모아져 있어요. 범위가 모아져 있다고. 근데 이거를 굳이 not Q를 써버리면은 이쁘게 이렇게 모아져 있던 게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그렇죠? 불편하게. 맞니? 그러다 보니까 둘 다 not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명제를 쓰지 말고 뭐를 써라? 대우관계를 쓰자 이 말이야. 대우관계를 쓰면 불필요한 이 not이 사라질 뿐더러 이렇게 이쁘게 돼 있는 부등호가 좀 불편하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대우관계 만드는 법은 뭐라고 그랬죠? 부정치에서 자리 바꿔라. 부정치에서 자리 바꿔라. 됐죠? 그래서 Q는 P에 뭐한다?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포함되는 걸 확인했으니 그대로 그림만 그리면 되겠네요. 자, Q가 얘죠. 마이너스 3, 2 이렇게 된 게 Q입니다. 자, P가 누구죠? 얘죠. A보다 작다죠. A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러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A는 2보다 큰 건 확실하죠? 그런데 둘 다 구멍이 뚫어져 있으니까 같아도 포함이죠? 얘가 더 많기만 하거나 같으면 되니까. 따라서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명제나 집합이나 이 포함관계가 나오면 부등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등식 못하면 큰일 납니다. 잘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692번 가보도록 할게. 자, 여기 보자. 요거이면 요거이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뭐라고요? 화살 표시로 바꿔버릴 수 있다고요. 자, 요 놈이 참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절대값이 5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벌어져요. 아니? 얘도 어떻게 되죠?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벌어져요. 여러분, 벌어지는 형태로 문제 푸는 게 편해요. 이렇게 모아져 있는 형태로 푸는 게 편해. 모아져 있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등식의 형태를 보니까 5보다 작게끔 만들고 싶은 거야. 얘도 3보다 작게끔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었을 때 누가 참임을 이용한다? 대우가 참임을 이용하는 거예요. 대우. 자, 대우 적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죠? 자, 화살 표시는 이렇게 가는 건데 얘가 부정치에서 이쪽으로 오죠. 3보다 작은데 등호 들어가야 되겠죠. 등호 없으니까. 그래서 현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되죠? 절대값 x-a 하는데 5보다 뭐 해야 돼요? 크거나 같으니까 작다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포함이 돼야 되겠죠? 화살표 날린 쪽으로 포함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요것만 풀어봅시다. 자, 요거 x-2는 3 이하고 마이너스 3 이상이 되겠죠? 자, 양쪽에 2를 더하면 되겠죠? 얼마? 마이너스 1, 여기는 5.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이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x-a이고요. 5보다 작고 여기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되죠. 양쪽에 a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a 빼기 5, 여기는 a 더하기 5 됐죠. 이게 훨씬 편한 거지. 절대값 풀이할 때 큰 거보단 작은 게 편하다. 역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하던 부등식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누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1 구멍 맞고요. 여기는 5. 얘가 요 놈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적어보죠. a-5 이렇게 돼서 얼마? a 더하기 5. 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등호를 넣을 수가 없어요. 얘가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데 얘는 못 가지고 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을 수는 없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더 커야 되는데 얘가 같고 얘는 못 가지니까 등호 안 돼요. 그냥 이대로만 푸는 거겠지. 자, 그래서 A는 뭐죠? 4보다 작다. A는 뭐죠? 0보다 크다. 자,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따져주니까 어떻게 되죠?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놈의 정수는 몇 개가 되죠? 정수는 3개. 이렇게 되겠죠. 자, 좋은 문제죠. 왜냐? 명제로만 풀면 안 돼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적극 이용해 줘야 돼. 용인에 무한 리필 셀프바가 있어? 해봐. 뭐가 있어요? 아, 여기 가봤는데 무한 리필 셀프바가 아닌데 사기꾼이네. 자, 기록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695번. 자, 이건 여러분들이 질문이라서 이제 보는 거야. 자, 전부 다. 네 조건이 있는데요. Q는 나피에 화살을 날리고요. R은 S에 날리고 이게 전부 다 참일 때 다음 명제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 필요한 명제를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자, 잘 봅시다. Q가 나피한테 가고요. R은 S한테 가는데 갑자기 이 R이 어디로 가는 걸 보라 그랬죠? 나Q한테 가는 걸 보라는 거야. R이 S한테 가는데 R이 나Q한테 가는 걸 찾아봐라. 뭘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 세연이랑 민수는 이걸 알아야 돼. 3단 논법. P이면 Q이다가 있고요. Q이면 R이다가 있잖아. 이 둘을 접목해보면 뭐가 되죠? P이면 Q고 Q이면 R이 되겠지,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P이면 R이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3단 논법이야. 연결을 시켜줬다라는 거죠. P가 Q한테 가는데 Q는 R한테 가더라. 그러면 P, Q, R 형태로 화살을 날리더라.
그래서 P는 R로 가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도 그렇게 풀어보는 거죠. 보자. R이 S로 화살 날리고요. R은 not Q로 화살 날려요. 그러면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하냐? 근데 Q가 not P로 화살 날리고 있는 거예요. Q가 not P로 화살 날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잘 봅시다. not P가 아니고 미안. 우리는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만 조건에 있어. 근데 누가 R이 나Q한테 가야 돼. 근데 나Q가 지금 안 보이죠. 나Q가 안 보이는데 Q는 하나 보여요. Q가 보이니까 여기서 누구를 이용하자? 대우를 이용하자. 대우를 이용하니까 여기는 나Q가 될 거고요. 얘는 P가 되겠죠. 그럼 P가 나Q로 가는 건 찾았어요.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되는 거죠? 도대체 이 P로 가는 게 누구냐? 이것만 찾으면 되겠지. 연결고리는. 그래서 R이 S로 가는데 찾아버렸죠? 이 S가 어디로 가버리면 되죠? P로 가버리면 되겠죠. 그럼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네 개를 딱 연결고리를 지어보니까 R은 S한테 가는데 S가 P한테 가더라. R은 S로, S는 P로. 근데 P가 not Q로 가더라. 따라서 R이 not Q로 가는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린 중간 연결고리가 누구였다는 거. S가 P로 가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뭘 통해서? 이 대우 관계를 통해서. 맞죠? 요놈의 대우 관계. 그래서 다음 이제 S가 P로 가는 건데 S가 P로 가는 게 안 보이죠? 그지?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명제가 누구였죠? S가 P로 가는 거였죠? 근데 요거의 대우가 누구죠? 얘죠. 부정하고 자리 바꾸고 부정하고 자리 바꾸고 답은 2번이 됩니다. 됐지? 자, 지금 잘 들어놓으면 그래도 집에서 영상 보는 시간이 많이 줄 거야.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이해를 아예 못하고 그냥 멍하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69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필수하는 게. 이거 난이도가 상중이 아니야. 상중을 떠나서 그냥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야. 잘 봅시다. 첫 번째, x가 0이고 y가 0이다. 콤마가 있죠. 콤마가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동시예요. 동시성분. 자, 근데 요거 x, y 곱이 0이다라는 거는 x가 0이어도 되고 y가 0이어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이 q라는 놈의 조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x가 0이고 y가 0. x가 0이고 y가 0이 아니고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고죠.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x는 0 또는 y는 0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또는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한쪽만 성립해도 돼요. 둘 다 성립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포함되는 거죠? 이 P의 내용이 요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지? 자, 다음에 여기. 자, 절대값의 합이 0이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절대값은요, 기본적으로 0 이상이에요. 제곱도 0 이상이에요.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론들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요 안에 있는 x와 y는 요것도 결론이 뭐죠? x는 0이고 y는 0이어야 돼. 얘도 동시성립이죠. 둘 다 동시에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중에 엄청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P가 Q한테 화살을 날렸다.
화살을 날리니까 이 Q가 P를 화살을 쳐맞고 P를 흘린다 그랬죠. 얘가 P를 흘리니까 뭐 하겠어? P가 필요해 라고 해서 필요 조건. 됐니? 화살을 쳐맞으니까 P를 흘려. 그래서 P가 필요해. 그래서 필요 조건. 그랬더니 요 자식이 뭐라 그래? 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P를 줄게. P가 졸라 많아. 충분히 많아. 그래서 충분 조건.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지? 됐니? 화살 만든 놈이 P가 필요해. 필요 조건이야. 자 그러면 얘 보자. 얘를 얘가 가지고 있죠. 얘도 얘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형태가 이렇게 된 거야. P는 어디에 포함된다? Q에 포함된다. 화살을 이렇게 날렸겠죠. 그 다음에 다시 R도 Q에 포함이 되죠. 화살을 날렸겠죠. 그 다음에 P하고 R은 서로 같았겠죠. 서로 같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화살을 이렇게도 날리고 이렇게도 날렸다는 거죠. 아니? 서로 포함이 되니까. 그럼 이런 건 어떤 형태야?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죠. 이런 경우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어. 자, 민수랑 세연이만 잘 보면 돼. 자, 그러면 P가 필요 조건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P는 Q이기 위한 P랑 Q를 보세요. P랑 Q를 보니까 P가 화살을 날리고 있잖아. 그럼 Q가 필요지 P가 필요인 건 아니야. P는 무슨 조건이죠? 충분 조건이죠. 틀렸지. P가 필요 충분 조건이냐 물어본 거야. 누구랑? R이랑 비교했을 때. P랑 R을 비교하니까 서로 같아.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었겠죠. 자, 나달은 나큐이게 한 충분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나달은 충분 조건이냐? 누구랑? 나큐랑. 그럼 나달이 나큐랑 있는데요. 충분이니까 화살을 이렇게 날려야 돼요. 얘가 필요는 아니잖아. 한쪽이 필요면 한쪽은 충분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써봤어요. 근데 나달하고 나큐는 없잖아 위쪽에.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대우를 써야 돼요. 대우. 요놈의 대우를 써주니까 어떻게 돼요? 화살 날리고 여기는 부정해서 자리 바꾸고 부정해서 자리 바꾸고 Q가 R로 화살 날려야 되는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R이 Q로 화살 날리는 거지 Q가 R로 화살 날리는 게 없다.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됩니다. 알겠죠? 이 조건을 정확하게 따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 거죠. 됐지? 자, 그 다음 B로 넘어갑니다. B로 넘어가면 자, 701번 가볼까요? 아이고, 은근히 이렇게 질문을 받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지? 그리고 뒤에는 증명이니까 그냥 나갑니다. 진도를. 자, 여기 자 PQR인데 P에서 R을 빼고요. Q에서 R 여집합을 뺐더니 공집합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얘를 전부 다 뭘로 바꿔요? 그걸로 다 바꿔줍니다. 뭐예요? 교집합, 합집, 교집합이나 이런 합집합, 연산법칙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갑니다. P 교집합 R이죠. 합집합이죠. Q죠. 빼기니까 뭘로 바꿔요? 빼기니까 교집합으로 바꾸죠. 그 다음 R 여집합은 뭘로 바꿔요? 반대 R로 바꾸는 거죠. 이게 경집합이다.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서영아 졸지 말고 자, 요 빼기랑 요 빼기를 바꿔줘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안 바꿨네요. 자, 요거는 빼기를 바꾸니까 교집합, 여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얘도 빼기니까 교집합,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요렇게 바꾸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죠?
교집합 R 여집합이고 교집합 R이니까 문제풀이가 안 돼요. 해봤더니 안 됩니다. 얘네가 서로 같아야지 뭐 분배를 할 텐데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과감히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 갑시다. 여기 자체. 요놈하고 요놈하고 뭐 한 거죠? 합친 거죠. 합쳤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집합하고 이 집합하고 둘이 합쳤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 그러면 너네 둘 다 거지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너네 둘 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너네 둘 다 아무것도 없다. 자, 그래서 P에서 R을 뺀 것이 아무것도 없고 Q에서 R을 뺀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니. 자, 여기서는 뭐를 할 수 있죠? 이걸 할 수 있죠. P가 R한테 완전히 포함된 거구나. 그럼 P에서 R을 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게 여집합이 있으니까 빼기를 이용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Q, 교집합 R, 요게 공집합. 됐니? 그러면 Q하고 R은 공통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공통이 없으니까 요 Q는 어디 쪽에? 이렇게 바깥쪽에 있으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집합 관계입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공간이 이렇게.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Q한테 화살을 날려야 돼요. P가 Q한테 화살 날릴 수가 없죠. 왜? 포함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거 틀렸어. 화살 날리고 싶은데 포함이 안 돼. 자, 나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무슨 말이죠? 나 P가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나 P가 화살을 맞아야 되겠죠? 필요해 그랬으니까 화살 맞아야지, 그치? 그러면 P의 여집합이 이렇게 해서 R한테 포함되는 거. 아니, P의 여집합한테 R이 포함되는 거. P의 여집합한테 R이 포함됩니까? 아니죠, 그쵸? 이것도 틀렸죠. 포함이 안 되니까.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고 화살 맞았어요. 그럼 R이 P한테 포함되는 거예요. R이 P한테 포함되지 않죠.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럼 뭐죠? 서로 같은 거죠. Q랑 R이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는 not Q는 P에 기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죠? Q 얘가 Q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요. 얘는 P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겠죠. 자,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죠, 그렇죠? 포함되는 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인데 질문은 안 나왔다. 그래서 그냥 해줬다. 보시면 되고요. 자, 705번 갑니다. 자, 두 문제 정도 남았는데요. 남았는데 요거 하고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5번. 세 조건이 이렇게 있는데요. not Q는 P에 대한 필요 조건이죠. 자, 이거를 다 써줘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not Q는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을 맞아라. 누구한테? P한테. 됐죠? 그 다음에 not P는 나다리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충분 조건이니까 not P는 not R한테 뭐해라? 화살을 날려라. 얘가 필요가 되고 그럼 얘가 충분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not Q를 한번 볼 텐데요. 자, not Q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의 반대를 쓰라는 거니까 X 쓰고 A 쓰고 오른쪽 벌어지는 거 왼쪽으로 등호 없으니까 등호 넣으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여긴 낫피가 나다란테 들어가잖아요. 얘도 낫피고 얘도 낫인데 둘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모아져 있는 걸 굳이 벌리는 거는 귀찮은 거예요. 맞니?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원래대로 돌려주려면 뭘 써야 되죠? 대우. 대우를 쓴다 해놓으면 10분 뒤면 10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P, 여기가 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대우 관계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P는 나큐한테 포함되고요. R은 P한테 포함되겠죠. 자, 요걸 이제 우리가 각각 그려내면 됩니다. 자, 두 번, 여기 2번이라고 볼까요? 자, 요거 그려보도록 하죠. 자, P가 뭐죠? 얘죠, 그쵸? 마이너스 1 이상이고 2보다 작은 게 P예요. 자, 얘가 누구한테? not Q. not Q A 이상이죠. A 이상한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이상은 여기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A 이상. 이게 not Q예요. 그럼 이제 P는 not Q한테 포함됐습니다. 포함됐으니까 A는 얘보다 작긴 한데 둘 다 구멍이 막아져 있으니까 같아도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보도록 하죠. R은 P에 포함된다. R이 얘죠. P가 얘죠. 그러면 R은 B 이상이고 0 이하가 R이에요. 자, 이제 P를 집어넣으면 P는 마이너스 1 이상이고 2 이하가 돼요.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죠? P예요. 자,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 이상이고 0은 2보다 작다. 맞죠? 둘 다 구멍 막아져 있으니까 이렇게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A에서 B를 뺐는데 그때 최대값을 찾아라. 그럼 무슨 말이죠? A는 가장 커야 되고요. B는 가장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뺀 값이 가장 커질 거예요. 자, 따라서 A 값 중에 제일 큰 게 누구죠? 마이너스 1이고요. B 값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죠?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답은 0이 됩니다. 자, 굉장히 좋은 문제죠, 여러분. 꼭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정답 처리하시길 바래요. 알았지? 난이도가 그래도 오늘 푼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문제죠, 그렇죠? 포함관계는 당연히 나오면서 마지막 요거까지 딱 물어보는 거니까 대우도 써야 되고 필요충분도 들어가 있고 부동식 포함관계도 보고, 그지? 그리고 마지막 요거 최대치에서도 확인해보고 참 좋은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 주간 테스트 보잖아, 그치? 그 주간 테스트를 보긴 하는데 뭐지? 그 전에 단원 테스트 하나 좀 보고 볼게, 알겠지? 어떤 단원 테스트요? 그 내가 만들어 놓은 좀 쉬운 거 10개짜리로 한번 보고 요거 보라고, 알겠지?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두 개를 볼 시간이 있으려면 모르겠지만 자, 다 적으셨어? 자, 이제 70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08. 자, 이 문제는 앞에서 했던 거랑 유사한 건데요. 자,
대우를 이용한 3단 논법 문제도 되고 필요 충분 문제도 돼서 참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P는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무슨 말이죠? P랑 Q는 같았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R은 필요 조건이죠. 그러면은 R이 화살을 맞아야 돼요. 누구한테? S한테. 됐죠? 누구한테 맞는 거야? 뭐뭐이기 위한 얘한테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Q는 충분 조건이죠. 그러면 화살을 맞는 건 Q가 아니라 누구죠? S가 되는 거죠. Q는 화살을 맞으면 안 되죠. Q는 필요 조건이죠. 그러면 누가 화살 맞아요? Q가 화살을 맞아요. 누구한테? R한테. 자, 우리가 지금 가나다라를 보고 만든 거예요. 자,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한다?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연결 갑니다. S는 R한테 보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는 거야. S는 R한테 보냅니다. 근데 R은 누구한테 보내죠? Q한테 보내죠. 그런데 이 Q가 누구랑 같죠? P랑 같죠. 이때 이 Q가 다시 누구한테 보내요? S한테 보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뭐 해버린 거야? 같은 거죠. 그렇죠? 따라서 S는 P기요. S랑 P는 서로 뭐죠? 돌고 도고 주고받는 거지. 그렇지? S한테 화살 맞기도 하고 이렇게 화살을 주기도 하니까 무슨 조건이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완전 같은 거죠. 전부 다 결국엔 다 같은 거지. 돌고 도니까. 자, 요거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결석한 친구들이 있어서 자, 이쪽 하나 볼까요? 709번. 자, 요거는 그냥 요 빈칸 넣기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 보죠. 709번 보니까요. 요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음은 자연수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증명하라고 했잖아요.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대우를 이용하는 건 왜 이용하냐면 영재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제가 좀 지저분해. 막 부정이라는 것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리고 얘도 왜 대우를 쓰냐면요. 이유는 이거예요. n제곱이 3의 배수인데 n이 3의 배수냐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n이 3의 배수일 때 n제곱이 3의 배수인 거를 확인하는 건 쉬워요. 근데 제곱이 된 값이 얼만데 그때 얘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건 좀 귀찮아. 귀찮고 그냥 약간 좀 어려운 느낌이 나. 그냥 느낌상. 뭐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뭐 해버린다? 요놈과 요놈의 위치를 바꿔주기 위해서 대우를 이용하는 거죠. 왜?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배수가 아니면 부정을 취해야 되잖아요. n의 배수에 대해서 부정 취해서 자리 바꾸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n제곱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3의 배수에서 2를 빼는 것도 있고 3의 배수에서 2를 빼는 것도 있겠죠. 맞니? 왜? 3의 배수가 뭐예요? 3K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려면 2를 빼든가 2를 빼든가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3K-2이고 3K-1이면 3K-2면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자, n을 제곱하면 요거 제곱하는 거니까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요 4가 뭘로 바뀌는 거죠? 3 더하기 1로 바뀌는 거예요. 3 더하기 1로 바뀌니까 요 놈과 요 놈이 3으로 묶이겠죠. 얼마?
3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됐니? 그러면 n이 3k 마이너스 1이면 n 제곱은 어떻게 되죠? 9k 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1이죠. 그럼 이번에는 얘가 묶여져 들어갔겠죠? 어디로? 여기로. 따라서 얼마? 3k 제곱 마이너스 2k. 여기 이런 떼롱 남아있잖아요. 여기. 여기도 이 떼롱 남아있죠? 여기에.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됐습니까? 뒤에 빈칸 넣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몇 번이죠? 귀류법 가보도록 하죠. 자, 귀류법을 가야 되는데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그 시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자, 711번 한번 볼까요? 711번. 아마 이제 숙제로 해서 푼 친구들이 대부분 많아.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 내용이고 해서 설명을 또 한번 할 테니까 보세요. 자, 귀류법. 귀류법은 이 말 자체가 어려워. 귀류법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순서가 뭐라고 그랬죠? 명제를 부정합니다. 명제를 부정하는데 명제가 참이면은 부정은 거짓이에요. 그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이 명제의 부정이 틀렸음을 내가 증명하면 돼요. 자,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밝히고 싶어. 그러면 뭐 해버린다? 명제의 부정이 틀렸음을 증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지? 틀렸으면 명제는 맞았겠네? 이게 바로 귀류법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자, n이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하여 루트 n제곱 빼기 1이 무리수다. 자, 요 놈이 무리수다라는 게 명제예요. 근데 이게 참임을 내가 밝히고 싶어. 그러니까 뭐 해버린다? 요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니다가 되는 거죠. 부정은 무리수가 아니다가 돼요. 무리수가 아니다가 뭐예요?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유리수가 되는 거죠. 무리수가 아니니까 유리수. 이게 지금 뭐다? 명제의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 명제의 부정을 가정하면 유리수의 뜻이 뭐예요? 유리수는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P분의 Q. 이때 PQ는 당연히 서로소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뭐 해버렸다? 루트가 보이니까 양변을 제곱해버렸어요. n제곱 마이너스 1은 t제곱분의 q제곱. 자, 기역의 좌변은 자연수이고 pq와 서로소이므로 자, 요거 이항하면 되겠죠. 자, p제곱은 뭐야? 여기 나와있구나. 자, 기역의 좌변은 자연수고요. P와 Q는 서로소이므로 P제곱이 뭐가 되죠? 자, 요게 자연수라는 소리지. n이 자연수잖아요. n이 자연수니까 자연수에서 제곱하면 자연수일 거야. 거기서 1 빼면 자연수겠지? 하윤아. 자, 그런데 이 PQ는 서로소기 때문에 약분이 안 돼요. 그지? 서로소라는 건 무슨 말이죠? 이게 약분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약분이 안 되니까 이 P제곱이 뭐가 돼야 돼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1. 됐니? 자, 그러면 n제곱 빼기 q제곱. 자, 여기 가봅시다. 요거. 여기서 이제 답은 다 끝났죠. 요거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1은 P제곱이 1이니까 얘가 q제곱이 돼요. 그러면 n제곱 빼기 q제곱은 얼마? 1이 됐겠죠? 얘랑 얘랑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이항해주면 따라서 여기가 1이 되더라. 자, 그럼 얘가 뭐가 되죠? 합차죠.
합차니까 n 더하기 q랑 n 빼기 q가 되니까 얘도 1이 됐겠죠. 됐니? 그러면 이런 말이죠. n 더하기 q가 1이면 n 빼기 q도 1이고요. n 더하기 q가 마이너스 1이면 n 빼기 q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밑에 마지막 하단 보면 다에 n 더하기 q와 n 빼기 q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빈칸 넣기는 어려워서 틀린 친구는 별로 없어. 그냥 차분하게 읽기 싫은 놈들이 틀리는 거지. 됐죠? 읽어만 주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차분히 읽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오늘은 7번, 8번을 할 거예요. 7번, 8번 96페이지.